손흥민 유니폼 유럽 내 판매 5위 신드롬, 아시아 마케팅 아닌 글로벌 아이콘? 손흥민과 황희찬은 소속팀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미토마 카오루 역시 브라이튼에서 가장 유니폼 판매 선수였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24일 한국 시간 유니폼 사업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그중 프리미어리그, PL, 20개 팀 중 유니폼 판매량 1위 선수들을 나열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토트넘 헛스퍼, 울버햄튼에서 각각 1위에 위치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다. 그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간판 스타로 군림했으며 손흥민의 유니폼은 올 시즌 개막 후 유럽 전역에서 5번째로 많이 팔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의 한국 대표팀 동료인 황희찬 역시 울버햄튼 유니폼 판매 1위다. 그가 합류한 뒤 2년 동안 한국의 울버햄튼 유니폼 판매량은 1264% 증가했다. 그리고 올여름 도매 업체로부터 황희찬의 이름과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1500벌이 주문되기도 했다고 조명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9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첫 시즌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이후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7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또한 현재 PL 통산 111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역대 24위에 올라있다. 올 시즌 20위 안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올여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이 재편됐다. 여기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은 손흥민에게 새로 주장 완장을 맡겼다. 핵심 선수이자 주장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이다. 황희찬은 2021에서 22시즌 RB 라이프치히를 떠나 임대 신분으로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었다. 좋은 활약을 통해 완전 이적에 성공했고 어느새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황희찬은 올 시즌 현재 리그 12경기 6골 2도움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두 선수는 한국 대표팀에서도 핵심이다. 자연스럽게 두 선수의 대표팀 유니폼뿐 아니라 소속팀 유니폼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다. 유럽팀들이 아시아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이러한 마케팅적 요소는 빼놓을 수 없다. 미토마, 일본, 역시 브라이튼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판매한 선수였다. 손흥민 이강인 새 국대 유니폼, 형광색 플러스 파도 무늬, 영프랑스와 같은 소재. 축구용품 전문 매체 푸티 헤드라인스는 24일 한국 시간 2024년 상반기 공개 예정인 한국 대표팀의 디자인 정보를 입수했다. 왼쪽 가슴에 들어가는 대한축구협회 KFA 엠블럼에 민트색 줄무늬가 들어간다. 기존에는 빨간색, 검은색만 있었으나 이번에는 줄무늬 하나를 민트색으로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적인 배경에 출렁이는 파도 무늬를 넣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빨간 배경에 흰색 물결 무늬를 추가했다. 옆구리에는 두꺼운 검은색 세로 줄무늬를 넣었다. 상의 소매와 밑단, 하의 디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이 매체는 한국 대표팀의 2024년 유니폼은 잉글랜드, 프랑스, 미국과 같은 원단으로 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잉글랜드, 프랑스, 미국 모두 나이키가 공을 들여 후원하는 대표팀이다. 축구대표팀 유니폼은 2년 주기로 새로 나온다. 현 유니폼은 2022년 9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공개됐다. 당시 조규성, 황희찬, 권창훈, 이상 남자대표팀, 지소연, 김혜리, 이상 여자대표팀, 가 모델로 나섰다. 파올로 벤투 전 감독도 유니폼 발표 현장에 나와 유니폼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현재 홈 유니폼은 상하의와 양말 모두 빨간색이며 검정색 목깃으로 포인트를 줬다. 어깨에는 호랑이 무늬를 넣었고 상의 밑단과 하의가 겹치는 부분에 붉은 악마의 꼬리를 뜻하는 디자인을 추가했다. 원정 유니폼은 검은색 배경에 빨강 노랑 하양색을 흩뿌린 디자인이다. 이 원정 유니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나이키 유니폼 중 하나다. 당시 황희찬은
이번 도깨비 유니폼을 호랑이 갑옷처럼 입고 용맹하게 싸우겠다. 도깨비와 호랑이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맞서는 이미지다. 어깨에 호랑이 무늬가 있다. 상대팀을 향해 돌진하는 무늬다. 상의와 하의가 만나는 지점에 도깨비 꼬리가 있다. 한국 대표팀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무늬라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 유니폼을 입고 2022 국제축구연맹 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해 16강 진출을 이뤘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이었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전까지 4경기 모두 홈 유니폼만 착용했다. 올해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지난 9에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5승을 차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유니폼의 마지막 국제무대는 내년 1에서 2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63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한다. 3. 클롭이 직접 말렸다. 감정폭발 펩과 충돌한 리버풀 공격수. 다르윈 누녜스가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충돌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했다. 리버풀은 25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3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1에서 1로 비겼다. 승점 1점을 획득한 리버풀은 리그 3위에 머물렀다. 경기는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주도했다. 맨시티는 강한 압박과 측면에 배치된 제레미 도쿠를 활용한 공격으로 리버풀을 공략했다. 리버풀은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낸 뒤 에이스인 모하메드 살라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선제골도 맨시티의 몫이었다. 전반 27분 멀리 가지 않은 알리송 베커의 골킥을 나단 아케가 차단한 뒤 전방에 있던 엘링 홀란드에게 패스했다. 홀란드는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전은 맨시티가 1에서 0으로 앞선 채 끝났다. 리버풀의 반격은 후반전에 시작됐다. 맨시티도 추가골을 노렸기 때문에 힘든 경기였지만 한 방이 경기 결과를 바꿨다. 후반 35분 살라의 패스를 받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경기는 1에서 1로 마무리됐다. 사건은 경기 후 터졌다. 리버풀의 공격수인 누녜스와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충돌했다. 경기 후 클롭 감독과 과르디올라 감독은 악수를 나눴는데 이 타이밍에 다가온 누녜스가 갑작스럽게 과르디올라 감독과 언쟁을 벌였다. 누녜스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삿대질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의 언쟁은 과열됐고 클롭 감독을 비롯한 리버풀의 코치진이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개입한 뒤 상황이 종료됐다. 경기 후 당시 상황에 대해 클롭 감독은 난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나는 그 일과 관련이 없다. 나는 누녜스와 과르디올라 감독을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기고 싶어 했고, 우리도 이기고 싶어 했다. 라고 말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클롭 감독은 나보다 강하다.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며 말을 아꼈다. 4. 음바페 파트너 리가 적격. 현지 매체 하무스, 무아니, 폴스 9위. 음바페와 절묘한 호흡. 스페인 스포르티지는 26일 이하 한국 시각 PSG 공격에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해야 할 선수는 누구일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PSG는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랑스 리그 1 13라운드에서 AS 모나코를 5대2로 완파했다.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가 수리톱으로 나섰다. 하무스가 선제골을 넣었고 음바페, 덴벨레, 비티냐가 연속골을 장렬시켰다. 후반 추가 시간 무아니가 데미를 장식하는 골을 기록했다. 덴벨레가 맹활약했지만 음바페와의 호흡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스포르티지는 킬리안 음바페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많은 옵션들을 사용했지만
진정 차별화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는 없었다고 했다. 또 음바페는 왼쪽 윙어, 우스만 덴벨레가 오른쪽 윙어다. 가장 중요하지만 불투명한 부분은 중앙 스트라이커다. 하무스, 무안이는 아직까지 완전치 않다. PSG는 임대한 하무스를 완전 이적시켰다. AS 모나코전에서 베스트 11으로 이름을 올렸고 음바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폴스 9전술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미 2차례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테스트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이경인을 폴스 9로 쓸 수 있다. 음바페는 곤살로 하무스와 조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음바페는 지난 스타드 랭스전에서 이강인과 절묘한 호흡을 보였다. 확실히 그라운드 안에서 음바페는 이강인과 가장 함께 뛸 때 가장 위력적 모습을 보인다. 두 명이 센터 포워드, 하무스, 무안이 보다 더 좋은 관계를 보여줬다고 했다. PSG가 모나코전 대승으로 리그 선두를 탈환했지만 PSG는 특수하다. 리그 1최강인 PSG는 리그 우승은 기본인 팀이다. 그만큼 압도적 전력이다.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다. 문제는 챔피언스리그다. PSG는 최근 몇 년간 줄곧 챔피언스리그 빅2를 차지하려는 열망이 있다. 단, 번번이 실패했다. 음바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음바페를 중심으로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확률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스포르티지는 이강인을 언급했다. AS 모나코전에서 출전도 하지 않은 이강인을 가장 강력한 음바페의 파트너 옵션으로 놓고 있다.